오늘 주제는 꼭 결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. 이런 주제를 갖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요즘 보면은 젊은 사람들 결혼하는 비율이 또 굉장히 줄어들었죠. 그 반대로 또 세상의 한 상은 또 이혼한다 그럽니다. 뭐 실제적으로 뭐 별거하거나 뭐 이런 것까지 따지보면은 또 뭐 한 이혼율이 한 50%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남자는 자기가 돈이 없어 결혼을 못하고 여자는 남자가 돈이 없어 결혼을 못하죠. 근데 부모들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또 결혼 못하는 또 남자 여자들은 또 자괴감도 들고 뭐 그렇죠. 그런데 이게 한라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그 올라가는 예를 들어서 500m에 올라갔을 때 보이는 경치라든지 또 좋은 점 나쁜 점이 있고 또 1000m 올라가면은 거기서 보이는 경치와 또 장단점이 또 있어요. 나타나요. 그처럼 선진국으로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그 단계마다 나타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. 선진국에 보면은 결혼 잘 안 하죠. 출산율도 또 낮고 그런 과정일 뿐이다. 근데 세상에 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? 정답 없는 게 정답이죠. 뭐 대부분 이제 차선의 최선을 선택할 뿐이고 그 당시에 차선의 최선을 선택할 뿐인데 그게 미래까지 계속 그게 뭐 맞을 수도 있고 또 전혀 또 시행심화가 돼서 다르게 반대로 또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죠.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결혼하는 게 맞겠죠. 남녀를 갖다가 음양을 분리해 놨는 것은 다시 원래 같은 걸 분리해 놨으니까 다시 또 합치라는 의미죠. 뭐 그것만 그렇습니까? 무슨 돈만 많으면은 마누라도 많고 자식도 많으면 좋겠죠. 그거 뭐 다다익선인데 그런데 이제 사실 돈 없는 상태에서 결혼해 놔놓으면은 자기 혼자 고통만 겪으면 되는데 이게 고통이 막 배가 되는 게 아니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.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이 평생 처자식 부양하는 게 너무 힘들죠. 이거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처자식들이 잘한 거에 대해 남편이나 아버지가 잘한 거에 대해서는 10 중에 9가지를 잘해도 잘했다 소리 절대 안 합니다. 근데 한 가지만 모르면은 10가지 중에 9가지 잘한 것은 한마디도 안 하고 한 가지 못한 거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공격하기 바쁘죠. 마누라는 어떻습니까? 해줘 이게 뭐 연애 때뿐만 아니고 끝도 없이 해달라 그럽니다. 평생 동안. 안 해주면은 또 원망하고 막 울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여기서 잘못 돌아오면은 그 등불 빼이고 평생 지옥 속에 사는 거죠. 그리고 자식들은 똑똑한 자식은 1, 2%밖에 안 태어납니다. 98%는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효도도 안 해요. 속마석입니다. 그래서 왜 자식이 왼수다 이런 말이 나왔는지. 그래서 자식이 빚쟁이도 끝도 없이 해달라 그러죠. 뭔가 맡겨놨다는 듯이. 그리고 해준 거는 해줬다 소리 안 합니다. 안 해준 거면 10가지 중에 9가지 해줘도 9가지 해준 거는 고맙다 소리 안 하고 한 가지 안 해준 거에 대해서 평생 원망합니다. 그래서 남자들은 이 처자식 부양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힘들더라. 무한 책임을 져야 되더라.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부양을 한다 하더라도 잘했다 소리 못 듣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남자는 엄마만 좀 오래 살아 계시면은 꼭 뭐 결혼할 필요 없어요.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.
혼자 살면 아플 때 하고 좀 외로울 때 이게 문제되는데, 뭐 엄마만 계시면은 이 세상에서 또 엄마만큼 좋은 여자는 없죠. 반대로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자는 엄마 말고는 별로 쓸 게 없더라. 좋은 게 없더라. 그래서 이제 내중에 뭐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어떡하느냐 그러는데, 아플 때 어떡하느냐 그러는데, 자식이 있다고 해서 부모 모셔주지도 않고 효달 자식도 없습니다. 그래서 뭐 결혼 뭐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, 자식 경제적 능력 되면은 자식을 많이 놓는 것도 괜찮지만은, 뭐 경제적 능력도 안 되는데 굳이 뭐 결혼을 해가지고 처자식한테 매일가 평생 등골 빼이고 공한도 소리 못 듣고 그거 할 필요가 없더라. 결혼 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애탈고 자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더라. 엄마만 좀 오래 살아 계시면 남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여자는 그렇습니다. 여자는 그 상위 뭐 10% 20%그 남자들만 좋아하죠.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위에 있는 10% 20%한테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되죠.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되는데 뛰어난 남자는 드물죠. 그런데 문제는 한가면 능력이라든지 모든 건 또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역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위로 올라갈수록 이 소수한테 모든 게 뭐 재산, 성격, 뭐 품성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, 밑으로 내려올수록 남자는 갖춘 게 적어요.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는 소수인데 또 갖춘 거는 이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. 위에 다 있습니다. 밑에 내려올수록 없어. 그래서 여자들이 이 과학이죠. 뛰어난 남자를 원하는 거는. 그래 여자도 그 뛰어난 남자 경제력이 있고 뛰어난 남자 만나지 못할 바에야 혼자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. 뛰어난 남자 못 만나면은 또 자식도 뛰어난 자식이 안 나오죠. 자기 팔자만 망치면 되는데 자식 팔자까지 또 망치죠.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습니까? 자기 인생이 자기 스스로한테 달렸다고 생각 안 하고 남편한테 달렸다고 생각해서 더 억울하죠. 남편을 내가 잘 못 만나서 그렇다. 남편이 나한테 제대로 안 해서 내가 요방에 욕고래다. 이렇게 남을 원망하니까 인생의 고통이 더 배가 되더라. 여자는 혼자만 뭐 결혼 안 하면 혼자만 자기 인생 고통이든지 이런 거 겪으면 되는데, 그 못난 남자 결혼해 놔놓으면은 평생 답답해 죽고 억울해 죽고 또 고통이 자기 자식한테까지도 그 미치죠. 그래서 여자들은 경제력 없고 못난 남자 만날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. 여자들은 뭐 경제적이거나 이런 게 참 정신적으로 이런 게 문제가 없죠. 가장 문제는 아킬레스건은 경제력인데 40 넘은 경제력이죠. 그래서 뭐 친정에 재산이 많으면은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만 기르면 되고, 또 재산이 없다면은 자기가 노후에 그 경제력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대비를 하면은 굳이 뭐 잘나지도 못한 남자, 돈도 없는 남자 만나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까지도 막 인생의 고통의 바다에 빠질 필요가 없더라. 결혼이라는 것이 무슨 인생의 정답도 있는 것도 아니고, 결혼 꼭 해야 된다는 뭐 하면 좋지만은 뭐 형편되면은 꼭 거기에 뭐 머물 필요가 없더라.